네, 2025년 12월까지 일자리 지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좀 여러 가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먼저 좀 얘기를 해볼 거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의 전월 대비 순 증감을 살펴봤을 때 2025년 중반 이후에 마이너스 구간 출현이 잦았다는 점을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트럼프의 협박이 지금 통했죠. 이제 이렇게 셧다운을 계속하면은 주표를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연준이 판단할 자료가 없어졌었습니다. 연준은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나. 그랬더니 막 스티브 미일런 이사를 꼽고 지금 계속해서 파월에게 퇴임 압박을 하면서 자기가 해임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연준은 어차피 판단할 자료도 없으니 그냥 다수결 나에게 그 충성도를 테스트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갔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래 셧다운 이제 해소가 됐다. 민주당이 이제 그 고개 숙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너네가 판단할 자료를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 연준도 곤란했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니 그 매주 나오던 혹은 뭐 매달 나오던 그 지표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이제 언론에서도 자료가 없으니까 무슨 민간의 이상한 처음 들어보는 그 기관의 지표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이제 막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게 이 노동지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나와야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정부가 셧다운을 하면은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일을 못 한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 지금 그 결국에 풀리면서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2025년도에 마이너스 숫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는 아주 깔끔하게 마이너스 수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ADP라는 곳에서 이제 민간 그 기관에서 고용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정부랑 공공기관 합쳐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DP에서 나온 거를 보고 나서 요런 정도구나 한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를 합쳐서 노동시장이 이렇구나를 판단을 하는데 그동안 한 개의 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ADP 거 나온 거 보고 이제 거기서 연봉 데이터로 분석을 하니까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걸 보고 이렇게 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은 이렇게 판단하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비농업 취업자 수라는 게 ADP에서도 나오고 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비농업이 이제 농업을 제외한 거는 농업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도제식 교육으로 그렇죠? 나이 드신 뭐 할아버지 농부들이 이제 막 한 명씩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자영업 위주가 많고 이 계절에 따른 변동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농업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비농업 취업자 수를 이제 양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는데 그 중요한 차이는 아까 뭐라고 했죠? 고용노동부는 이제 정부랑 공공기관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공무원들 것까지 합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2024년도에는 깔끔합니다. 깔끔하다는 게 이제 음수는 없었어요. 마이너스 숫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빨간색으로 나온 게 마이너스인데 2024년도에는 매달 뭐 그 증감폭은 있죠. 증감폭이 이제 줄어든 뭐 증가폭이 조금 나온 경우도 있고 증가폭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많이 적게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5만 건 이하로 나온 적도 있어요. 저희 보니까 2024년도 10월 달 정도에 보니까 5만 건 이하로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음수로 전환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2025년도 들어서서 보면은 3번이나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셧다운 즈음해서 그 10월 달에 음수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된 지금 거의 20만 건 가까운 마이너스가 기록이 돼 버렸죠. 저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2달 동안 회복이 됐는데 11월, 12월 회복이 됐지만 지금 건수를 보니까 5만 건 정도 근처에 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된 것도 지금 2024년도의 막대 그래프를 보십시오. 지금 11월, 12월 달에 나온 저 정도 그래프가 나온 거는 한 절반 정도도 안 되지 않나요, 지금? 2024년도에 저거를 평균치로 한번 긋는다고 생각해보면 2024년도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거죠, 지금. 저 막대 그래프는. 네.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에 저 충격적인 음수를 뭐 초록색으로 회복은 했지만 그 수치가 너무 낮죠. 그리고 뭐 예상치도 지금 하향한 것으로 지금 나온 것을 다 아실 테고. 절대적인 그것이 뭐 10만 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낮은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구간까지 나왔다는 거는 2025년도에 고용의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았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고용노동부가 정부 셧다운 때문에 뭐 일을 못해서 뭐 그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있는데 어쨌든 간에 2025년도 통틀어서 3번이나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네. 그렇죠? 고용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고용 시장을 좀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수정치가 발표되면 연속적으로 좀 발표치보다 낮게 나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에 마이너스 음수도 3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조정하거든요. 조정. 네. 처음에 발표한 거를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12월 발표 나온 거 보면 헤드라인에 뉴스에 12월 달께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이번 지금 2026년도 1월이잖아요. 네. 2025년도 12월께 발표가 되고 2025년도 11월, 10월 거를 조정해 준 게 나와요. 그렇죠? 그게 뭐 그때 약간의 뭐 오류라던가 어떤 계절 특성이라던가 이런 걸 조정해 준 최종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치가 12월 달 12달 동안 계속 흔들렸습니다. 2025년도에는. 네. 그것도 흔들린 게 위로 흔들린 것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위로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조정이 다 하향 조정됐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파란색이랑 그 브라운 색깔이 있잖아요. 네. 파란색이랑 브라운 색깔 중에 이 파란색이 처음에 나왔던 거고 브라운이 조정된 거예요. 근데 보면 조정이 항상 낮죠. 항상. 네. 항상 낮고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얼마나 조정됐는가의 폭이에요. 근데 지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빨간색으로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향 조정됐다는 거죠. 나중에 무조건 하향이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처음에 뻥튀기로 발표를 했던가 트럼프 행정부가 그달에 뭐 어떤 경제 지표를 좋게 발표해가지고 주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발표를 했던가 이른바 마사지라고 하죠. 아까 전에 정부랑 정부 부처랑 이 공공기관께 합쳐졌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를 막 일시적으로 막 늘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발표를. 그래놓고 나중에 보니까 안 됐던 거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고용시장의 질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첫 번째 지표는 고용시장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수가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경제지표 발표에 대한 신뢰성이 1년 내내 흔들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쳐보면 되겠죠. 네. 고용시장의 질도 안 좋아졌지만 고용시장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발표하는 기관의 신뢰도도 그 질도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 고용 시장의 질을 언급을 하셨는데 실업률에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은 했어요. 근데 뭐 미국의 고용 회복이 골고루 일어나고 있는지 뭐 질이 좋아졌는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좀 수치가 여전히 높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원래 높게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때 더 심해졌고 원래도 그랬고 아니 여러분들 뭐 무슨 바이든이 뭐 박애주의로 무슨 인종차별 안 하고 이런다고 해갖고 뭐 흑인 편을 들고 왔습니까? 바이든이 어떤 색깔입니까? 색깔에 그러면 바이든이 백인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 백인 우월주의인데 플로이드 사건 같은 것도 터지잖아요. 흑인 저기 뭐 백인 경찰이 막 흑인 눌러가지고 죽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흑인 히스패닉이 백인을 이기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데 네.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용지표 나올 때 ADP든 이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발표든 두 가지 지표가 가장 그 중요한 거잖아요. 헤드라인에 다 나오죠. 비농업 취업자 수랑 실업률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예상치 하회했는데 실업률은 떨어져서 네. 그럼 이제 이 두 개 중에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연준이 이제 여기 고민하는 거죠. 실업률은 떨어져서 고용시장이 좋아진 것 같은데 액면상으로는. 근데 취업자 수는 떨어졌네. 야 그럼 우리 이게 고용시장이 좋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나쁘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연준 의원들도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실업률은 어쨌든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수치는 당연히 흑인 히스패닉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 때 그게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엊그제도 지금 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렇죠? 그 IC에 굉장히 헤드에 총력을 당하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해서 지금 거기 난리가 났어요. 미니애폴리스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체적인 실업률은 4.4가 나왔고요. 4.4가 이제 전체 평균인데 3.8로 나온 것이 보면은 백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보다 항상 실업률이 낮은 게 백인이고요. 그 거의 2배입니다. 7.5 낮아진 건데 7.5%. 흑인은 실업률이 7.5%예요. 히스패닉의 4.9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그 오랜 역사를 겪어오고 무슨 뭐 마틴 루터킹 목사가 나오고 그래도 여전히 이 취업 시장을 보면은 네. 백인과 흑인의 차이가 이렇게 월등히 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저희가 또 실업률만 보면은 안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뭐 노동시장 참가율이라든지 평균 시급 같은 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준 의원 우리가 연준 의원들이 빙의해서 네. 연준 의원들이 그쵸 대단하시죠. 당연히 뭐 연준 의원들 아무나 뽑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쵸 여러분들도 요즘에 다 AI로 무장하시고 아니 그 똑똑하시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수익 좋게 나오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빙의를 해가지고 한번 빙의해서 판단해보는 거는 뭐 연준에서 우리한테 임기를 주지 않더라도 다 자유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또 연준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 1월달에 금리 결정에 참가를 하신다. 그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지표를 똑같이 봅니다. 연준 의원들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폴리마켓에서 베팅만 보시지 마시고.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두 가지가 다르게 나왔잖아요, 지금. 네. 비농업 취업자 수는 예상치 하회로 나와서 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번 달만 12월 달만 그런 게 아니라 2025년도 12월 내내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내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또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고용 시장이 좋냐 안 좋냐를 그럼 두 개가 나뉘었는데 어떻게 판단할까? 그럼 이제 조금 요소를 하나씩 첨가를 하면서 좀 우리가 생각을 더 붙여봐야겠죠. 깊게 해봐야겠죠. 그중에 이제 좀 판단해 볼 만한 게 노동시장 참가율.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노동시장에 일단 참가를 해서 그 안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실업률이에요. 못 구한 비율이.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시장에 아예 참가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삶을 버려버려요. 아예 나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고 잉여 인간이야. 나는 평생 이제 일을 안 해버려. 난 어떻게든 뭐 빌어먹고 살든 뭐 그냥 방바닥 긁고 사든 나는 내가 일할 생각이 없고 나는 평생 그냥 집에서 그냥 백수하겠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실업률의 그 지표에 안 들어갑니다. 아예 노동시장을 포기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동시장 참가율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 저점이. 네. 지금 62.4인데 지금 보면은 2023년도부터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고점, 저점이 낮아지면서 약간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노동시장에 아예 참가를 안 하고 노동시장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도 문제인 게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 전체 수치가 줄어들어서 그 안에서 실업률이 올라간 것은 노동시장 참가율이 줄어든 게 훨씬 더 우선인 거죠. 아예 버려버렸으니까 거기서 실업률이 좋아져 봐야 전체 참가자가 줄어버린 거죠. 네. 그런 걸로 보시면은 실업률이 올라갔어도 저 부분이 좀 좋지 않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거는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상승을 해야 물가 상승률에 따라 상승을 해야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밑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는데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지금 2022년부터 쭉 내려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시급이라고 하면 되겠죠. 시급이 별로 비싸지 않은 일자리들이 많이 양산돼서 네. 실업률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단순히 떨어진 것만 보다가 이 두 개를 합치니까 그렇게 실업률이 떨어진 게 별로 좋지만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노동시장 참가율이 떨어지고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떨어진 게 뭐 크게 그렇게 뭐 실업률이 확 떨어져서 정말 이 양질의 일자리가 나온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네, 연준 입장에서 좀 다양한 지표를 참고해서 금리 인하를 고민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